2025년 6월, 대한민국 음악계는 전례 없는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의 실시간 차트가 그야말로 대지진을 맞은 듯 요동쳤기 때문이다. 최정상 아이돌 그룹과 음원 강자들이 굳건히 지키던 1위부터 10위까지의 철옹성이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빈에서라는 이름의 낯선 아티스트.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발표한 곡들이 신곡이 아니라 몇 년 전 인디 레이블을 통해 조용히 올려두었던 데모 싱글들이라는 사실이었다. 하루 스트리밍 3,000회 남짓, 아는 사람만 알던 그 노래들이 단 24시간 만에 200만 회라는 경이적인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하며 차트의 정수리를 강타했다. 10만 명도 채 되지 않던 그의 유튜브 채널은 하룻밤새 구독자 수가 폭증하며 실버 버튼을 예약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물음표에 휩싸였다. 도대체 빈에서가 누구인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명의 12세 소년이 K-팝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했는가? 모든 사건의 진원지는 바로 전날 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모인다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였다. 그날의 진실을 목격한 1217명의 관객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편의 전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고. 시험 기간을 앞둔 서울대 본관 앞 잔디밭. 평소라면 노트북 불빛만이 외롭게 빛났을 그곳이 그날만큼은 거대한 음악 페스티벌 현장을 방불케 했다. 해질녘부터 들어선 수십 개의 LED 조명과 거대한 카메라 크레인이 교정을 가로질렀고 무대 중앙아치에는 J 스페셜 라이트 위드 바인시오라는 문구가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빈에서. 아직 그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조차 드물던 그 시절. 하지만 12세 소년이 무대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현장의 공기는 180도 바뀌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관계자가 목격한 그의 모습은 치킨 한 조각도 제대로 삼키지 못할 만큼 긴장감에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만큼은 달랐다. 무대 뒤에서조차 그는 피아노 건반 위를 유영하며 끊임없이 리프를 변주하고 있었다. 스태프가 공연 5분 전 들 외치자 소년은 그제야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19시 정각, 객석을 가득 메운 1217명의 눈동자가 일제히 무대를 향했다. 학생증을 목에 건 학부생부터 옛 제자의 공연을 보기 위해 달려온 노교수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팬들과 호기심의 발걸음을 멈춘 서울 시민들까지. 오프닝 사운드가 울리자 객석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삼켰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첫 키보드 코드가 터져나오는 순간 픽업 마이크는 마치 청진기처럼 관객들의 심박수를 증폭시켜 퍼올렸다. 검은 재킷 안 푸른빛 실크 셔츠를 입은 소년이 걸어 나왔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타이트하게 잡았다. 초등학생 티를 간신히 벗은 듯한 앳된 미소. 그러나 단 2박자 만에 그는 무대를 넘어 광장 전체를 압도하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한치의 떨림도 없는 첫마디. 그것은 노래의 시작이 아니라 한 천재의 대관식 선언과도 같았다. 객석은 환호 대신 경이로운 정적으로 화답했다. 교수진을 경악시킨 즉흥 연주. 사건은 세 번째 곡에서 터졌다. 원래 프로그램에는 없던 순서. 객석에서 공연을 지켜보던 서양음악과 소속의 한 석좌 교수가 갑자기 무대 위 연주자들에게 무언의 사인을 보냈다. 그 순간 어쿠스틱 기타와 바이올린이 즉흥적으로 연주에 뛰어들었다. 반주팀 모니터에는 즉석 세션이라는 붉은 글씨가 다급하게 떠올랐다. 모두가 당황한 그 순간 소년은 눈을 한번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스스로 피아노 반주를 자청했다. 악보 한 장 없이 오직 그의 하얀 손이 검은 건반과 흰 건반 사이를 유영하며 완벽한 화성을 직조해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최고 수준이라 불리는 교수와 학생 연주자들은 그의 피아노 리드에 맞춰 즉흥 콰르텍을 완성했다. 반주 첫 소절이 끝나고 코러스가 시작될 무렵 그는 누구와도 상의 없이 키를 반음 올려버렸다. 음향 엔지니어의 손이 다급하게 채널 밸런스를 조절하는 동안 바이올린을 켜던 교수조차 순간 화를 멈칫했다는 사실은 훗날 방송 편집본 자막을 통해 확인되었다.
12세 소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실시간으로 지휘한 그야말로 전율이 이는 순간이었다. 공연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네 번째 곡이 끝나고 찾아온 침묵. 마이크를 통해 그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갑자기 소년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객석을 향해 말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언젠가 곧 서울대학교 학생증을 목에 걸고 이 캠퍼스를 걷고 싶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소호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는 단순히 음악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곳 서울대에서 소리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음악이 인간의 두뇌와 감정에 미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파고들어 더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치유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음악을 예술이 아닌 과학으로 승화시키겠다는 12세 소년의 충격적인 포부였다. 그는 몸을 돌려 객석 앞줄에 앉은 학장과 교수진을 바라보며 맑은 발음으로 물었다. 그 순간 서울대학교 측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화답을 내놓았다. 학장과 교수진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낸 것이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음악대 학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모셔야 합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멘트에서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단어들이 터져나왔다. 1억 원 장학금, 특별 선발 전형. 무대 뒤 대기실 모니터를 보던 스태프들은 동시에 미쳤다. 생방인데 라며 아우성을 쳤고 객석 맨 앞줄에 있던 한 중학생 팬은 벙진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 외쳤다. 썸네일 건졌다.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창은 샵사인 B에서 1억 실화, 샵원 2살 특례 입학 진짜냐 같은 메시지로 폭주했고 서버는 잠시 버퍼링을 일으켰다. 그 짧은 렉마저 전설의 순간을 인증하는 스탬프처럼 기록되었다. 그날 밤 서울대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다. 12세 소년, 서울대로부터 1억 장학금 제안받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적은 음원 차트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비에서라는 소년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가 과거에 올렸던 데모 곡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투병을 지켜보며 만들었다는 블루 시나리오의 맑은 미성과 울음을 삼키는 듯한 호흡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한 음악 심리학 교수가 성장기 변성기의 자연스러운 음의 깨짐이 오히려 인간적인 온기를 폭발시켰다. 이것은 레전드 테이크라고 평가한 대목은 신드롬의 불을 지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을 때 비에서의 노래들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최정상에 우뚝 섰다. 아이돌 팬덤의 막강한 화력도,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던 음원 강자들도 12세 소년이 불러일으킨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역주행이 아니었다. 한 천재의 진심이 만들어낸 대이변이었고 대한민국 문화계에 던져진 거대한 충격파였다. 12세 소년이 서울대 잔디밭에서 쏘아 올린 작은 꿈의 선언은 하룻밤 만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신드롬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써 내려갈 더욱 위대한 전설의 시작일 뿐이었다.